오늘은 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알사는 여러가지 둥지 중 18구를 먹고 있는 날개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용병 서비스를 하는데 상당히 강력한 용병들을 보유 중입니다. 알사의 특징으로는 알로 시작하는 동물들을 모티브로 하는 무리가 존재합니다. 현재 시점으로는 살처분되었지만 그래도 알사에서 유일하게 잘 알려져 있는 사무리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하지만 이 사무리는 알사 내에서도 계륵 취급을 받는 무리입니다. 즉 미등장 캐릭터들은 이보다 완벽하고 두려운 존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사는 용병을 대여해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날개입니다. 가히 높은 등급의 해결사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용병들이 가득하죠. 이런 엄청난 정예의 용병들을 알사는 무슨 스타크래프트를 하듯이 뽑아냅니다. 심지어 전멸시켜도 얼마 안 지나서 똑같은 물량의 인원이 나타나죠. 도시에서 훈련하고 강성해지는 인물은 많으나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렇게 많은 정예병을 찍어내듯이 만들 수는 없으니까요. 이 비밀은 알사의 특이점에서 나타납니다. 알사의 특이점은 복제인간 제조로 원본의 데이터 값은 기억한 채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을 한 번에 복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죽더라도 누구에게 죽었는지 누가 무슨 공격을 했는지도 기억합니다. 마치 다크소울의 부활 같은 입지의 기술이죠. 이런 특이점으로 알사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의 요원을 뽑아내고 T사의 특이점이 적용되는 공간에서 같은 인물 수만 명과 배틀로얄을 하게 됩니다. T사의 특이점을 쓴 덕에 일주일 정도면 살아남은 한 명만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괴물들이 한 명씩 생겨나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기술은 복제일 뿐 부활이 아닙니다. 엄연히 복제일 뿐 원본은 존재하는 셈이죠. 즉 알사에 활동하는 존재는 복제인간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본은 처음에 배틀로얄에서 죽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런 완벽한 정예병을 갖고 있는 알사는 연기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그 후 취사를 일방적으로 찢어버리기도 했죠. 그럼에도 연기전쟁에서 승전보를 울린 사무리는 계륵 취급을 당했습니다. 토끼팀은 자극 압축 근육으로 훌륭한 전투 기량을 보유했으나 사무리를 제외한 아군과 적군의 구별을 하지 못했고 술록팀은 뇌파 충전 집속부를 사용해 전자파를 만들어 상대를 다중육으로 만들어내는 강력한 기술을 갖고 있었지만 역시 장기전 혹은 뇌에 크게 손상이 가기 시작하면 공격이 아군에게 위협이 되었고 코뿔소팀은 방어력, 공격력 모두 월등하게 좋았으나 아드레날린이 과도하게 분비해 보이는 걸 죄다 부숴버리는 등 하나씩 큰 하자가 존재했습니다. 그나마 제어가 가능한 토끼팀만 엘사에 투입되어 환상체 방비를 하는 등 알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 존속이 가능했었죠. 안타깝게도 엘사는 다른 목적이 있어 승천해버리고 이제 세상에는 엔케팔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알사에게 큰 피해가 되었는데 수많은 에너지를 때려박으며 복제인간을 생성하던 알사는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수십만 명의 배틀로얄은 5천명대로 줄어들었고 결국 몇몇 무리는 정리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사무리의 마지막이었죠. 여기쯤 의문이 생기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냥 복제한 수십만 명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닌가? 머리의 규칙에는 같은 인물이 존재해서는 안 되고 7일 내에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처형자가 나타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7일 내에 수십만 명을 풀어 싸운다고 해도 일이 끝난 후 이제 쓸모가 다했으니 죽어라 한다고 사람이 죽을 리가 없으며 그런 탈주자가 무시무시하게 나오면 알사도 책임을 피하기 힘들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날개인데요. 앞으로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알사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